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44% 상승, 코스닥은 2.3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어제 방송에서 제가 약간 좀 코스닥의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한 번, 두 번, 쓰리 바닥까지 찍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이제 시장도 너무 좀 힘도 없고 뭐 올라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뉴스가 나오지가 않고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항상 또 바닥은 정말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할 때 또 바닥은 잡히거든요. 반대로 어떤 낙관론이 팽배할 때 항상 고점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요. 근데 어제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 증시가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금요일 날 2%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서 우리 증시도 월요일 날 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또 마이너스 2% 마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증시가 화요일 날 버텼단 말입니다. 거의 이제 종가상으로는 뭐 약보합 수준으로. 그래서 이날 보면서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 분위기는 너무 암울하긴 한데 아무리 봐도 이 이제 박스권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이 박스권은 이제 중간값 부근이거든요. 여기가 875포인트 부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 딱히 하방으로 밀려고 하는 포지션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억눌려 있는 응축돼 있던 힘이 미국 증시가 뭐 1%짜리 양봉이라도 하나 나와주면 우리 증시는 훨씬 더 최근에 미국 증시보다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큰 탄력이 이제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제 갑자기 이제 뜬금포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뭐 이제 3% 가까이 나스닥이 올라줬고 뭐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이 이제 뭐 나스닥도 보면은 이 추세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이번에 올랐다가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개인적인 감이기도 한데 왠지 이번에는 바닥을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에서도 또 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뭔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이런 시장의 어떤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그 종목들이 반응이 좀 더딜 수 있는데 그 어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반등들은 굉장히 이제 종목들이 크게 잘 뭐 시장보다 더 잘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좀 탄력 있게 움직여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뉴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한 3차 회담 할 때까지는 얘네들이 지금 뭐 회담을 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성과가 없었다가 이제 한 4차 회담부터는 조금씩 진전되는 협상을 띄기 시작한다. 이런 소리가 좀 있었고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러시아가 이제 뜻대로 전쟁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부분 때문에 러시아도 더 이상 뭐 무조건 강력하게만 나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적당히 협의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어제 우크라이나 대변인 쪽에서는 뭐 이 전쟁이 정말 길면 한 4월 말까지는 좀 갈 수도 있겠다. 그 얘기를 했지만은 그 중간에 뭐 이제 종전까지는 힘들더라도 뭐 휴전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되면 시장은 정말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것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폭발력 있게 아마 상승해줄 가능성도 크다. 그 다음에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어느 정도는 일단은 시장에서 좀 희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진짜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지불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결제 수단이 없어서
지불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16일 날 디포트가 되더라도 뭐 이제 유예 기간이 30일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이고요. 러시아가 진짜 디폴트가 되더라도 뭐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 뭐 리스크까지로까지 이제 번질 위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다만 항상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를 보면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생각지도 못한 이제 블랙스완이 발생되면서 이 위기들이 점차 커지고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번져 나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러시아 디폴트 된다 돼도 큰 위기는 없다라고 했어라고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뭐 저러다 말겠지, 으르렁거리다 말겠지 했는데 진짜로 침공까지 일어나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 나고 나서 문제는 시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뭐 이제 금융기관에서 러시아 국채를 들고 있다가 대량으로 들고 있다가 이제 손실을 크게 보면서 혹시 뭐 파산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이제 2차 충격으로 크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되겠죠. 예전에 1998년에 러시아 디폴트 났을 때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 국채를 엄청나게 들고 있다가 손실 봐서 파산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미선물은 뭐 많이 오르고 있네요. 여기 이제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시장도 하루 정도는 더 저도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일단 여기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뭐 이제 핵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요번에 흐름에서 이제 상단까지 좀 치고 또 저항 받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또 뭐 움직임이 나오다가 뚫어주는 형태로 흘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보면은 오늘은 뭐 이제 건설주의 날이었죠.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건설주, 그러니까 윤석열 정책주가 이제 제일 처음에 원전, 그리고 건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 바로 전에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였던 전쟁 테마를 생각하면은 가스, 유가, 그다음에 뭐 이제 식량 가격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았던 것처럼 같은 항상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강력한 그러니까 주도 테마가 형성이 될 때는 항상 이제 같은 형식이 띱니다. 윤석열 정책주라는 큰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원전, 건설, 뭐 디지털 플랫폼 이런 식으로 이제 소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 테마들끼리도 순환매가 돌고 이 소테마 안에서 또 종목끼리도 순환매가 돌면서 돌 만큼 다 돌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뭐 그런 형식으로 항상 테마는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보성파워텍 원전주들이 떴고 그러면서 뭐 한신기계, 일진파워, 에너토크, 뭐 한전산업 이제 원전주들이 한번 싹 돌았죠. 우리기술, 서전기전, 뭐 우진, 그리고 살짝 이제 고점의 부담감이 생길 때쯤 해가지고 이제 삼부터건, 뭐 이화공영, 뭐 거의 이제 차이가 크진 않은데 원전주랑 거의 이제 하루 차이로 순환매가 돌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부토고 뭐 이화공영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 뭐 단기과열 리스크라든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신원종합 개발이었거든요. 제 눈에는 얘가 가장 아직 고점 리스크도 없고 탄력 있게 좀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는 게 신원종합 개발이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큰 슈팅이 나왔고요. 뭐 이제 덕신하우징이나 뭐 NX 이런 애들은 아마 막 상한가를 가고 그러긴 좀 힘든 종목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뭐 자연광경은 끼는 좋은 애인데 생각보다 탄력이 없더라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순환매가 또 돌 수 있는 거니까, 뭐, 눈은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종목을 볼 때는 항상 과거에 끼가 있었던 종목들, 과거에 정말 대시세를 냈던 애들, 요런 애들이, 또 한번 테마가 다시 붙으면 상한가도 가고,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그랬는데, 범양공면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끼가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상한가 시원하게 들어갔고, 뭐 일성건설도 예전에 뭐 이재명 기본주택 관련주로 대시세를 냈던 애기 때문에 상한가 좀 들어가줬고, 또 뭐 서희건설이나 뭐 동신건설, 아무튼 비롯해서 오늘 건설주들은 장도 좋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건설주 중에서도 종목 간의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언급을 좀뭐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 뭐 그렇게 좀 뭐 시세가 나와줬고, 이제는 대장인 삼부토건이랑 뭐 이화공영 이런 애들이 뭐 이제 주의 먹고 경고 먹고, 뭐 이화공영도 그냥 단일가에서도 계속 땡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건지, 얘네들이 숨을 좀 죽이고 그동안 좀 시세가 덜 났던 애들이 쳐줄 건지, 뭐 요거 둘 중에 어떤 식으로 뭐 테마가 또 형성이 될 건지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성 파워텍이 미친 척하고 경고까지 먹으면서 더 갈 건지, 일진 파워랑이요. 일진 파워는 근데 뭐 사실 시세가 엄청난 건 아닌데 주의를 먹어가지고 조금 이제 시세를 죽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좀 죽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한신기계랑 보성 파워텍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대장이라고 본다면, 얘네들이 미친 척하고 더 갈 건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좀 쉬면서 시세가 좀 덜 났던 애들 중에 지금 에너토크가 뭐 단기 과열 아직 하나도 안 떴고 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얘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제일 처음 이제 출발했던 원전 관련주 중에는 상한가가 제일 먼저 나왔던 애고 끼도 있는 애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상한가 나오고 나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불같은 시세가 나오기보다는 좀 이렇게 잘 죽이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제 눈에는 에노토크가 원전주 중에서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뭐 한전산업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진 않았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원전주 중에서도 아직 시세가 덜 난 애들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과열 리스크가 없는 애들, 이 뽑아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플랫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데이터 솔루션이랑 줌인터넷이 이제 뭐 미친 척 하면서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이쯤에서 죽이고 뭐 대신정보통신이나 비트나인, 플래티어, 뭐 ITI즈 이런 애들로 순환매가 돌 것이냐, 요 정도 아무튼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안철수 위원장 관련 뭐 정책주, 공약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뭐 탈모 관련주인 TS 트릴리온도 워낙 끼가 좋은 애라서, 여기를 이제 넘기고 또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인지, 한번 그냥 해먹고 죽으려는 움직임인지는, 아마 이제 요 가격대를 깨지 않고 얘가 여기서 롤링이 좀 일어나면 한 이틀 3일 여기서 만약에 버티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가격대를 또 돌파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아까 이제 뉴스가 원래 어제 나왔을 때는 이제 거리두기를 완전히 이제 없앤다, 뭐 없앨 가능성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뭐 TJ 미디어랑 어제 뭐 제주 맥주인가요? 살짝 이제 반등이 있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좀 완화가 덜 된 거죠. 8인 영업 이제 12시로 그냥 1시간 늘리고 6인에서 이제 8인으로 바뀌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뭐 실망감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거리두기 이제 관련된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이제 여행, 항공 쪽이랑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거리두기는 이제 생활 테마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 TJ 미디어가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시세를 좀 내는 모습은 아니었고, 어제 이제 뭐 제주 맥주도 진짜 종가 베팅하기 어떻게 보면은 정석적인 차트라고 봐야 되나요? 요 자리. 인데 오늘 뭐 이제 시장 좋았던 거 생각하면 그렇게 뭐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만약에 못 뚫어내면 야 얘는 사실 말도 안 되긴 해요. 웬만하면 이제 뚫어줘야 되는 차트인데,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전에 뭐 이제 그러니까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않으면 미련을 갖지 말고 던져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 중에서 뭐 NHN 벅스가 이때 제가 방송에서 얘네는 여기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못 가면은 자르고 나중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멘트 드렸었는데 요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넥슨 GT도 어제 엊그제 뭐 계속 두 번 정도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넷게임즈가 차트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얘는 여기서 가야 됩니다. 못 가면 일단 자르고 다시 봐야 됩니다. 밑에서 그렇게 멘트를 좀 드렸어요. 근데 못 가니까 결국은 이 좋은 장에서 뚝배기가 까여버리는 흐름이 나왔고, 뭐 이제 까이면 이제 이런 데서 지지받는 거 보고 다시 잡아 들어가야 되겠죠. 뭐 아예 안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제주백주도 마찬가지로 얘는 내일은 가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서 더 끈다 이거는 한번 크게 또 만약에 못 가면 한번 크게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은 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인터파크는 오늘 야 뭐 미국 증시 이제 항공주들도 좀 좋았고, 여행 기대감도 뭐 이제 최고치 좀 달하고 있고, 시장도 좋았어서 오늘 장대 항봉을 한번 뽑아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약했습니다. 그 이제 원인이 외국인이 한 1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 2월 중순 이후부터 이때 이제 시세를 만들어냈던 거는 이제 외국인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최근에는 기관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오늘 좀 샀는데 외국인이 판 양이 좀 더 많아가지고 일단은 근데 뭐 이제 이 가격대를 좀 넘겨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는 인터파크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종목이긴 합니다. 야, 저한테는 가장 아까운 게 CJ CGV입니다. 이거를 어저께 종배를 할까 말까 진짜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진짜 그냥 얘는 그냥 장만 받쳐주면, 그러니까 어제 장 끝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반등이 나올지 여기서 또 뚫고 내려갈지 미국 증시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이었으니까 판단이 안 서서 일단은 뭐 좀 패스했던 건데, 이건 진짜 그냥 사가지고 스윙으로 천천히 들고 가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아무튼 CJ CGV도 되게 좀 아깝네요. 121선을 올라탔고 뭐 바로 241선까지 안착을 뭐 해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혹시 이제 눌림이 다시 나와서 이렇게 121선 이렇게 이제 타러 가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봐도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야 뭐 로봇주들을 오늘 방송에서 좀 다뤄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시간에서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가버리면서 로봇주 전체가 지금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차트를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만들어 놔놓고 장도 좋은데 생각보다 꿈틀꿈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이제 나를, 그러니까 로봇 테마도
하루 날 잡고 땡겨야 되는데 오늘 수급이 어디로 다 이동해 있었나요? 이제 건설주들로 다 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오늘은 날이 아니다. 어, 내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아무튼 그래서 좀 수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려야지 좀 적극적으로 매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멘트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이제 시간에서 가버렸기 때문에 얘네는 뭐 이제 내일 아마도 시가가 많이 뜨겠죠. 장도 또 만약에 미증시가 반등해서 마감이 되어지면 더 많이 뜰 수도 있고요. 아, 뭐 내일 오전은 로봇주들이 수급이 쏠릴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좀 따라잡기는 늦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막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뭐 조금 뭐 이제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무료 종목 가지고 있는 거 한 종목 남았는데 야 진짜 안 움직이네. 거래량도 완전 이제 씨가 말라가지고요. 아무튼 뭐 평단가는 요 정도가 되고요. 어제 본절에 빠져나오실 분들은 나오셨을 거고 조금 더 보실 분들은 뭐 보셔라. 그래서 얘도 이제는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더 못 간다라고 하면은 잘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당연히 익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일 꺾이면 내일 만약에 종가가 원래 이제 제가 손절가를 여기를 드렸잖아요. 어, 네, 손절가를 조금 이제 올려 잡도록 할게요. 8,000 이날의 저가가 8,040원이니까 8,040원 이탈. 시 손절 잡고 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저희 정해온 방 같은 경우는 평단가가 8,230원이었나 40원이었나 아무튼 뭐 이 정도 돼가지고 이날 절반 팔고 홀딩 했다가 오늘 그냥 나머지 그냥 정리해버려서 이제 익절로 완벽하게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무료 종목으로 드렸던 분들은 이제 매수가가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애매하게 매수가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뭐 답답하네요. 근데 뭐 2월 달에 이제 제가 무료 리딩 방송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거의 뭐 이제 수익으로 나왔고 뭐 이제 바이오 톡스텍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이제 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을 것 같고 저도 사실은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부담은 없어서 요거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저희 뭐 이제 정회원방 분들께도 이제 신뢰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어떻게 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어서 일단 리딩은 잠시 중단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뭐 결정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